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박준호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준호는 평소처럼 카페 마감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죠. 거실에는 아내 최유진이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단정하게 화장을 하고 있었고 앞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야, 앉아. 유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결의에 찬 톤이었죠. 준호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이혼하자. 유진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났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거나 화를 내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차분했죠. 그래, 알겠어.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준호의 반응에 유진이 당황했습니다. 분노나 절망, 최소한의 저항이라도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유진은 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읽을 수 있는 건 평온함 뿐이었어요. 할 말이 있나? 이미 결정한 것 같은데. 준호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작성된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맞아. 여기 협의 이혼 서류야. 내 서명은 이미 했고 당신만 서명하면 끝나는 거야. 유진은 봉투를 준호 쪽으로 밀었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복잡한 건 없어. 깔끔하게 정리하자. 준호는 서류를 꺼내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카페 운영으로 몸에 밴 꼼꼼함으로 모든 조항을 확인했어요. 조건들이 의외로 준호에게 유리했습니다. 아파트는 준호가, 카페도 준호가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이 조건이면 나한테 유리한데 정말 괜찮아?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나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복잡하게 얽매이고 싶지 않아. 유진의 답변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미 모든 걸 계산하고 온 것 같았죠. 그럼 서명할게. 준호가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명하기 직전에 멈췄어요. 아, 그런데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내일 아침에 하면 안 될까? 유진의 눈에 잠깐 짜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자연스러운 미소로 바뀌었어요. 그래, 그렇게 해.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해. 고마워. 이해해줘서. 준호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는 것 같았죠. 반면 준호는 거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유진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올 때까지 기다린 준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작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두꺼운 수첩 여러 권과 USB들이 나타났어요. 수첩 표지에는 준호의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 행동 관찰 일지.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4개월 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준호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어요. 6월 15일 유진이 새 향수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브랜드는 샤넬, 평소 안 쓰던 종류다. 누가 선물했을 가능성 높음. 그 아래로는 날짜별로 빼곡한 기록들이 이어졌습니다. 유진의 귀가 시간, 옷차림 변화, 전화 통화 패턴까지 모든 것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7월 3일 평일 오후 2시 강남역 근처에서 목격.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왜 강남에? 7월 10일 새로운 명품 가방 등장. 에르메스 버킨백, 추정 가격 150만 원. 어디서 구했는지 의문. 8월 22일 야근한다고 했지만 회사 불은 꺼져 있었음. 회사 앞에서 확인 완료. 9월 5일 휴대폰 패스워드 변경. 예전에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지금은 모름.
준호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날짜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드디어 시작했구나. 이제 내 차례다. 준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4개월 동안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다렸던 순간이 드디어 온 거였어요. 유진은 자신이 모든 걸 숨겼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준호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화장도 더 정성스럽게 하고 옷도 신경 써서 골라 입었죠. 오늘 서명할 거지? 유진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응, 물론이야. 약속했잖아. 준호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렇게 이해해 줄 줄 몰랐어. 유진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행복해야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준호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물론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요. 유진이 출근하고 나자 준호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준호에게는 훨씬 더 큰 계획이 있었거든요. 카페로 향하는 길에 준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4개월 전부터 연락하고 있던 사립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김탐정님. 박준호입니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24시간 감시 체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는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였어요. 4개월간의 관찰과 준비가 빛을 발할 때가 온 거죠. 카페에 도착한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매장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고 준호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로 맞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준호는 잠시 매장을 직원에게 맡기고 나왔어요. 약속 장소는 카페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약속 시간에 맞춰 왔습니다. 준호가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전화로 말씀하신 그 건이군요. 자료들은 다 준비하셨나요? 변호사는 준호를 맞으며 물었습니다. 네, 다 여기 있습니다. 준호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4개월간 모은 모든 증거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변호사는 자료들을 훑어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준호가 물었어요. 상대방이 먼저 이혼 서류를 제출하는 대로 바로 대응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준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시원한 바람을 맞았어요. 이제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미 4개월 전부터 각오한 일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유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서류 제출했어. 이제 정말 끝이야. 새로운 시작이다. 준호는 그 문자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은 맞았어요. 하지만 유진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시작이 될 거였죠. 사실 모든 건 4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6월 중순의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준호는 평소처럼 카페에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죠. 유진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준호는 혼자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들어왔어. 유진이 집에 돌아온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었죠. 회사 일이 많았나?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클라이언트 미팅이 길어져서. 유진은 피곤한 듯 소파에 앉았어요. 그런데 준호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유진에게서 평소와 다른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결혼한 지 3년 동안 유진은 항상 같은 향수를 썼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냄새였어요. 더 진하고 관능적인 향이었죠. 새 향수야? 준호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이거? 회사 후배가 추천해줘서 써봤어. 어때? 유진은 손목을 준호에게 내밀었어요. 좋네. 그런데 언제 샀어? 같이 사러 가자고 했었는데. 준호의 질문에 유진이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냥 백화점 지나가다가 충동적으로 샀어. 미안, 다음엔 같이 가자. 유진은 빨리 화제를 돌렸어요.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향수뿐만 아니라 유진의 표정도 평소와 달랐어요. 피곤하다고 했지만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거든요. 다음 날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유진의 행동을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한 거죠. 혹시 모르니까요. 카페 사무실에서 준호는 새 수첩을 꺼냈어요. 표지에 유진 행동 관찰 일지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어제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어요. 6월 15일 화요일. 평소보다 2시간 늦게 귀가. 새로운 향수 사용. 샤넬 넘버 5로 추정. 평소 쓰던 딥티크와는 완전히 다른 계열. 구매 시점과 장소에 대한 설명이 애매함. 그 다음 날부터 준호는 더욱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유진의 출퇴근 시간, 옷차림, 화장 정도, 심지어 휴대폰 사용 패턴까지 모든 걸 기록했어요. 6월 20일 일요일. 유진이 갑자기 회사에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긴급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있다는 거였어요. 정말 주말에도 일해야 해?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 대형 클라이언트 건이라서 저녁까지 걸릴 것 같아. 유진은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점심은 회사에서 시켜 먹고 내가 도시락 싸줄까? 준호의 제안에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팀원들이랑 같이 먹을 거야. 걱정하지 마. 유진은 서둘러 집을 나갔어요. 준호는 유진이 나간 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광고 회사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거든요. 오후 3시쯤 준호는 유진의 회사 앞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조용했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더 이상한 건 유진의 차가 주차장에 없다는 거였어요. 준호는 그날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6월 20일 일요일. 유진이 주말 업무라고 외출. 하지만 오후 3시 회사 확인 결과 건물이 한산하고 유진의 차도 주차장에 없음. 실제로는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 높음. 7월이 되자 유진의 패턴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일이 있다는 핑계로 자주 나갔어요. 그리고 옷차림도 달라졌죠. 여보, 오늘 되게 예쁘게 입었네. 준호가 말했습니다. 유진은 평소에 안 입던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오늘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어서.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유진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어요. 어느 회사야? 준이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새로 들어온 건이라서 아직 말하기 어려워. 기밀사항이거든. 유진의 대답이 모호했어요. 준호는 그런 유진을 지켜보며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평소와 다른 화려한 옷차림. 중요한 미팅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회사명은 말하지 않음. 기밀사항이라는 핑계로 회피. 그날 오후 준호는 카페 일을 직원에게 맡기고 외출했어요. 우연을 가장해서 강남 일대를 돌아다녔죠. 그리고 마침내 유진을 발견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고급 카페에서 유진이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죠.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해 보였습니다. 준호는 멀리서 조심스럽게 관찰했어요. 유진은 평소에 준호에게 보여주지 않던 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밝고 들뜬 표정이었죠. 남자가 유진의 손을 잡는 걸 본 준호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으로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죠. 그날 밤 준호는 수첩에 결정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7월 3일 오후 2시 30분. 강남역 근처 스타벅스에서 유진과 정체불명의 남성이 친밀한 대화. 신체 접촉 확인. 불륜 가능성 매우 높음. 그 이후로 준호의 관찰은 더욱 체계적이 되었습니다. 유진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그 남자와 만나는 주기도 파악했어요. 7월 15일 유진이 새로운 명품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이었어요. 가격이 최소 150만 원은 하는 거였죠. 와, 새 가방이네. 언제 샀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이거? 회사에서 성과급 나와서 샀어. 오랫동안 갖고 싶었거든. 유진은 자랑스럽게 가방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회사에서 성과급이 나올 시기가 아니라는 걸요. 보통 연말에나 나오거든요. 7월 15일 에르메스 가방 등장. 성과급으로 샀다고 하지만 시기상 맞지 않음. 다른 사람이 선물했을 가능성 높음. 추정 가격 150만 원 이상. 8월이 되자 준호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사립 탐정을 고용한 거예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불륜 조사를 의뢰하고 싶은데요. 준호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탐정은 전문적인 톤으로 응답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준호는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이미 상당히 많은 자료를 수집하셨네요. 전문적입니다. 탐정이 감탄했어요. 그럼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죠. 2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탐정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 2주 동안 준호는 계속 자신만의 관찰을 이어갔어요. 유진의 휴대폰 사용 패턴도 기록했죠. 8월 22일 유진이 야근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호가 직접 회사 앞까지 가서 확인했거든요. 여보, 야근 끝났어. 지금 집에 가고 있어. 유진이 밤 10시에 전화했어요. 고생했어. 조심히 와. 준호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때 유진의 회사 앞에 서 있었어요. 건물은 완전히 어두웠고 야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유진의 차도 주차장에 없었고요. 8월 22일 오후 10시. 유진이 야근한다고 했지만 회사 건물 소등 확인. 주차장에도 차 없음. 명백한 거짓말.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9월 초에 탐정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준호의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대상자가 만나고 있는 남성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탐정이 파일을 내밀었어요. 누구죠? 준호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김태현이라는 사람입니다. 41세 광고 대행사 대표이고요. 탐정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김태현.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거든요. 혹시 더 자세한 정보가 있나요? 과거 이력 같은 거 말이에요.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탐정이 더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대학은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고 졸업 후에는 여러 회사를 거쳐서 5년 전에 독립했네요. 서울대 경영학과. 그 말을 들은 준호는 2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선배 중에 김태현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준호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혹시 사진도 있나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연히 있죠. 탐정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진 속의 남자를 본 순간 준호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맞았어요.
20년 전 자신에게서 1,500만 원을 가로채고 사라진 그 김태현이었죠. 그럼 이제 이야기해 볼까? 김태현의 목소리는 2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9월 말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유진이 갑자기 흥미로운 제안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카페 사업 확장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 유진은 평소보다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확장이라니?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준호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카페 업계가 정말 호황이잖아. 당신 카페도 손님이 많아졌고 매출도 늘고 있고. 유진은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맞긴 하지만 확장하려면 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 지금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고. 준호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좋은 투자자를 소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유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투자자? 누구인데? 준호가 관심 있다는 듯 물었습니다. 우리 회사 클라이언트 중에 성공한 사업가가 있어.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 유진은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어요. 정말? 그럼 한번 만나봐도 좋겠네. 준호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요. 그럼 내가 약속 잡아볼게. 다음 주쯤 어때? 유진이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좋아, 부탁해. 준호는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탐정에게 연락했어요.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았거든요. 김태현이 직접 접촉해 올 것 같습니다. 아마 투자 제안이라는 형태로요. 준호가 설명했어요. 예상했던 수순이네요. 모든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탐정이 안심시켰어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드디어 그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고급 호텔 라운지였어요. 준호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여보, 여기야. 유진이 손을 흔들며 준호를 불렀어요.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죠. 20년 만에 다시 본 김태현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많이 쪘고 머리도 반쯤 벗겨졌어요. 하지만 그 교활한 눈빛은 그대로였죠.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태연이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어요. 박준호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준호는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태연이 자신을 알아보는지 살펴봤지만 전혀 그런 기색은 없었어요. 유진 씨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카페 사업을 정말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태연이 치켜세우기 시작했어요. 아직 작은 규모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요즘 카페 시장이 정말 뜨겁죠. 특히 개성 있는 소규모 카페들이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요. 태연은 전문가처럼 설명했습니다. 확장에 대해서는 생각해봤지만 자금 문제가 있어서요. 준호가 관심을 보이는 척했어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태연이 본론을 꺼냈어요. 3억 정도 투자해서 분점 3개 정도 내는 거 어떠세요? 3억이요? 준호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강남, 홍대, 건대 이렇게 3곳에 분점을 내는 거죠. 유동 인구도 많고 수익성도 좋을 거예요. 태연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준호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아, 그건 계약서를 보시면서 천천히 상의하죠. 일단 관심이 있으시다면 정식 제안서를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태연이 미소 지었어요. 좋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호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럼 이번 주 안에 제안서를 준비해 드릴게요. 태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준호도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유진이 들떠서 말했어요. 어때? 좋은 사람 같지 않아? 정말 신사적이고 전문적이더라. 그러게.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어. 준호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당신 카페가 더 커지는 걸 보고 싶었거든. 유진은 진심인 것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속으로 냉소하고 있었습니다. 유진과 태연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태연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제안서가 준비됐다는 거였죠. 준호 씨 약속대로 제안서를 준비했습니다. 언제 시간 되실 때 만나서 설명드릴게요. 태연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찼어요. 내일 오후는 어떨까요?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사무실로 오시죠. 태연이 주소를 알려줬어요. 다음 날 오후 준호는 태연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빌딩이었어요. 사무실도 넓고 고급스러웠죠.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태연이 응접실로 안내했어요. 와, 사무실이 정말 좋네요. 준호가 감탄하는 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제안서를 보여드릴게요. 태연이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제안서는 겉보기에는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시장 분석부터 수익 예측까지 모든 게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카페 운영 경험으로 곳곳에 숨어있는 함정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금은 3억이고 지분은 저희가 60%, 준호 씨가 40%로 하면 어떨까요? 태연이 제안했어요. 6대 4라. 좀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요. 준호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자금을 저희가 대는 거니까 당연하죠. 대신 운영은 준호 씨가 전담하시는 거고요. 태연이 설명했어요. 운영권은 제가 갖는 거군요. 준호가 확인했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은 함께 하는 거예요. 태연의 설명에 뭔가 모호한 부분이 있었어요. 준호는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매출이 표치에 못 미칠 경우 운영권을 투자사가 가져갈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이 조항은 뭔가요? 준호가 해당 부분을 가리켰어요. 아, 그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예요. 1년 내에 목표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면 경영권을 저희가 가져가는 거죠. 태연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목표 매출이 얼마인데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월 5천만 원입니다. 분점 3개니까 개당 1,500만 원 정도면 되죠. 태연이 쉽다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규 매장이 첫 해에 그 정도 매출을 올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요. 특히 임대료가 비싼 강남, 홍대, 건대 지역에서는 더욱 어려웠죠.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신규 매장이니까 시간이 필요할 텐데. 준호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준호 씨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태연이 격려하는 척했어요. 그럼 이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검토해봐도 될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끌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다른 곳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태연이 은근히 압박을 가했어요.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드릴게요. 준호는 계약서를 가지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예상한 대로 함정이 가득하네요. 준호가 보고했어요. 가져오시죠.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변호사가 답했어요. 그날 저녁 유진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어요. 계약서는 어땠어? 조건이 괜찮던? 아직 검토 중이야.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준호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어요. 뭐가 복잡해? 좋은 조건인데. 유진이 조금 조급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큰 돈이 오가는 일이니까 신중하게 해야지. 괜찮지? 준호가 유진을 달랬어요. 물론이야.
하지만 너무 오래 끌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 유진의 반응이 태연과 똑같았어요. 그날 밤 준호는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건 완전한 사기라는 걸요. 1년 후에 카페 운영권을 뺏으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준호에게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복수를 할 때가 드디어 온 거였어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유진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실제로는 집 곳곳에 설치한 초소형 녹음기를 통해 유진과 태연의 통화를 듣고 있었어요. 정말 바보 같은 남편이야. 계약서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유진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20년 전에도 그렇게 순진했어. 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20년 전? 무슨 얘기야? 유진이 궁금해했습니다. 아, 그냥. 그런 타입의 사람들 말이야. 착하기만 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태연이 대충 넘어갔어요. 어쨌든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1년 후에는 카페가 우리 거야. 유진이 기대에 차서 말했어요. 당연하지. 그 조건으로는 절대 목표 매출 달성이 불가능해. 나도 카페 업계를 알아봤거든. 태연이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그럼 이혼할 때도 재산 분할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네. 유진의 계산이 철저했어요. 맞아. 어차피 카페는 내 회사 소유가 될 거고 아파트 정도야 뭐. 태연도 동의했습니다. 준호는 녹음기로 흘러나오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분노를 억눌렀어요. 하지만 동시에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만족감도 느꼈죠. 그런데 혹시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요즘 준호가 좀 이상해. 유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뭐가 이상한데? 태연이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해. 그리고 가끔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 유진이 불안해했어요. 기분 탓일 거야. 사업 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겠지. 태연이 안심시켰어요. 그럴까? 유진이 반신반의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어차피 얼마 안 남았어.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태연이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통화가 끝나자 준호는 녹음기를 정지시켰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하지만 마지막 한 방이 더 필요했죠. 다음 날 오후 태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준호 씨, 계약서 검토는 다 하셨나요? 너무 오래 끌면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태연이 은근히 압박했어요. 아, 네. 거의 다 했습니다. 사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준호가 답했습니다. 뭐가 궁금하신가요? 태연이 물었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전화로는 좀 복잡해서.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그러시죠. 내일 오후에 제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태연이 동의했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유진에게 말했어요. 내일 태연 씨 만나서 계약 관련 이야기 마무리할 예정이야. 정말? 드디어 결정한 거야? 유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좋은 기회인 것 같아. 놓치기 아깝지. 준호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정말 잘 생각했어. 유진이 기뻐했어요. 그날 밤 유진은 또다시 태연과 통화했습니다. 준호는 녹음기를 통해 모든 대화를 들었어요. 내일 계약 마무리한대. 드디어 끝나는 거야. 유진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래. 생각보다 빨리 결정했네. 뭔가 의심스러운데. 태연이 조심스럽게 반응했어요. 왜? 뭐가 의심스러워? 유진이 물었습니다. 너무 쉽게 결정한 것 같아서. 보통은 더 고민하지 않나? 태연이 걱정스러워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결정장애가 있어서 오래 고민하다가 갑자기 확 결정해버려. 유진이 설명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지.
그럼 내일 계약서에 서명받고 바로 절차 진행하자. 태연이 안도했어요. 응. 그리고 이혼 얘기도 곧 꺼내야 해. 계약 끝나고 일주일 정도 후에. 유진이 계획을 말했어요. 왜 일주일 후에? 태연가 궁금해했습니다. 너무 연달아서 하면 의심받을 수 있잖아. 시간차를 두는 게 자연스러워. 유진의 계산이 치밀했어요. 역시 똑똑해. 그럼 모든 게 순서대로 진행되는 거네. 태연이 만족해했습니다. 응. 1년만 기다리면 카페도 우리 거고 나도 자유의 몸이 되는 거야. 유진이 기대에 차서 말했어요. 그런데 혹시 준호가 나를 알아볼까봐 걱정이야. 태연이 불안해했어요. 20년이나 지났는데 알아보겠어? 게다가 당시에도 별로 친하지 않았잖아. 유진이 안심시켰어요. 그렇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자. 태연이 신중함을 당부했어요. 알겠어. 내일 잘 마무리하자. 유진이 통화를 마쳤어요. 준호는 그 대화를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태연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것도요. 다음 날 오후 준호는 태연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슴에 초소형 녹음기를 달고 갔어요. 어서 오세요. 결정하셨나요? 태연이 기대에 차서 맞았어요. 네. 투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준호가 답했어요. 훌륭한 결정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태연이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서 몇 가지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태연이 긴장했어요. 목표 매출 부분이요. 월 5천만 원은 좀 높은 것 같아서 4천만 원으로 하면 안 될까요?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투자 수익률을 고려하면 5천만 원은 해야 해요. 태연이 거절했어요. 그럼 달성 기간을 1년에서 1년 반으로 늘리면 어떨까요? 준호가 다시 제안했습니다. 그것도 어렵습니다. 이미 다른 투자자들과도 약속된 부분이거든요. 태연이 완강했어요. 다른 투자자들이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준호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저희 회사에는 여러 투자자가 있어서요. 모든 프로젝트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돼요. 태연이 얼버무렸어요. 그렇군요. 그럼 원래 조건대로 하죠. 준호가 양보하는 척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세요. 그럼 바로 계약서를 준비하겠습니다. 태연이 기뻐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준호는 일부러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나요? 낯이 익네요. 태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자연스러운 미소로 바뀌었어요. 그럴 리가요. 저는 처음 뵙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태연이 부인했어요. 그런가요? 착각인가 보네요. 준호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서명을 마친 후 준호는 태연과 악수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태연이 답했어요. 사무실을 나온 준호는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계약 완료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준호가 보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확보됐네요. 변호사가 확인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유진에게 계약 성사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 축하해. 당신 사업이 더 커지는 걸 보게 되어서 기뻐. 유진이 진심인 듯 축하했어요.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좋은 사람 소개해줘서. 준호도 고마워했어요. 당연한 거지. 우리 사이에 뭐. 유진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유진의 통화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드디어 서명했어. 이제 카운트다운 시작이야. 유진이 태연에게 보고했어요.
완벽해. 1년 후면 모든 게 우리 거야. 태연이 만족해했어요. 그런데 오늘 좀 이상한 질문을 했다고 하던데?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디서 만난 적 있냐고 묻더라고. 하지만 모른다고 했어. 태연이 답했어요. 정말 모르는 거지? 혹시 진짜 아는 사이는 아니지? 유진이 의심했어요. 아니야. 그냥 착각한 거겠지. 흔한 얼굴이라서 그런 거야. 태연이 부인했어요. 그럼 다행이야. 이제 이혼 준비만 하면 되겠네. 유진이 안도했어요. 그런데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연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것도요. 형, 우리 함께 사업하자. 내가 좋은 아이템이 있어. 20년 전 김태연의 목소리가 준호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준호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고 있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찍은 사진들이었죠. 그 중에 김태현과 함께 찍은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김태현은 준호보다 2년 선배였어요. 경영학과에서 인기가 많았고 사업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판이 있었죠. 준호는 그런 태연을 존경했었습니다. 준호야, 너 요즘 알바 그만두고 사업에 관심 없어? 태연이 어느 날 갑자기 제안했었어요. 사업이요? 저는 아직 학생인데. 준호가 당황했었죠. 학생이라고 사업 못하는 법 있나? 요즘 대학생 창업이 대세야. 태연이 설득했어요. 어떤 사업인데요? 준호가 궁금해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야. 지금이 딱 타이밍이거든. 몇 년 후면 인터넷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야. 태연의 설명은 매우 설득력 있었어요. 하지만 자금은 어떻게 해요? 준이는 현실적인 문제를 물었었죠. 그게 문제지. 일단 3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해. 서버 구축하고 물건 준비하고. 태연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3천만 원이요? 그건 너무 큰 돈인데. 준호가 놀랐습니다. 형이 1,500만 원, 너가 1,500만 원 이렇게 반반 부담하는 거야. 어때? 태연이 제안했어요. 1,500만 원. 준호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하지만 태연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죠. 생각해 볼게요. 준호가 답했었습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 기회는 빨리 잡는 게 좋아. 다른 사람들도 벌써 시작하고 있어. 태연이 재촉했어요. 그날 밤 준호는 고민했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까? 아니면 혼자 결정해야 할까? 결국 준호는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선배와 함께 사업을 하고 싶다고요. 사업? 너 아직 학생인데 무슨 사업이야? 아버지가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인터넷 사업이래요.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하는데. 준호가 설명했어요. 그 선배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학과에서도 인정받는 분이고 사업 경험도 있으세요. 준호가 태연을 변호했어요. 부모님은 며칠간 고민하신 후 결정을 내리셨어요. 좋아. 한번 해봐라. 대신 신중하게 하고. 아버지가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요? 감사해요, 아버지. 준호가 기뻐했었죠. 부모님은 평생 모은 적금을 해지해서 준호에게 1,500만 원을 마련해 주셨어요. 준호는 그 돈의 무게를 제대로 알지 못했었죠. 태연 선배, 돈 준비됐어요. 준호가 설레는 마음으로 연락했어요. 정말? 빨리 결정했네. 역시 사업가 기질이 있어. 태연이 칭찬했어요. 그럼 언제 시작할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일단 돈부터 모아놓자. 내 계좌로 입금해줘. 태연이 계좌번호를 알려줬어요. 제 이름으로는 안 되나요? 준호가 물었었죠. 사업자 등록이랑 법인 설립은 내가 먼저 해놓을게. 나이도 많고 경험도 있으니까. 태연의 설명이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준호는 그 다음날 바로 1,500만 원을 태연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부모님의 소중한 돈이었죠. 입금 확인했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태연이 연락해 왔어요. 언제 만날까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싶어요. 준호가 적극적이었어요. 좀 바쁘거든. 일단 나 혼자 먼저 준비 작업 좀 하고 연락할게. 태연이 밀었어요. 그 후로 태연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고 생각했었죠.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준호가 먼저 전화했어요. 선배,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 준호야. 지금 법무팀이랑 상의하고 있어. 생각보다 복잡하네. 태연의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제가 도울 일은 없나요? 준호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아직은 괜찮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태연이 또다시 밀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준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과 친구들에게 태연에 대해 물어봤어요. 김태현 선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아? 준호가 후배에게 물었습니다. 아, 태연 선배요? 갑자기 휴학계 내고 사라졌는데요. 후배가 답했어요. 휴학이요? 언제요? 준호가 놀랐습니다. 한 달 전쯤 갑자기 집안 사정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후배의 말에 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밤 준호는 태연에게 다급하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 카카오톡 메시지도 읽지 않았어요. 태연이 완전히 사라진 거였죠. 다음 날 준호는 태연의 과 사무실에 갔어요. 죄송한데 김태현 선배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준호가 조교에게 물었습니다. 김태현 학생은 휴학했는데요. 연락처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어요. 조교가 거절했어요. 준호는 태연의 기숙사 방도 찾아갔어요. 하지만 이미 다른 학생이 들어와 있었죠. 이전에 살던 학생 연락처 아세요? 준호가 새로운 룸메이트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올 때는 이미 비어 있었거든요. 룸메이트가 답했어요. 준호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요. 그날 밤 준호는 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돈을 잃었다는 걸요. 뭐라고? 1,500만 원이 없어졌다고. 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준호가 울면서 사과했어요.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알아?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준호는 그 후로 학교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돌려드리기 위해서였어요. 2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편의점, 배달, 건설 현장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겨우 복학할 수 있었을 때 준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 후로 20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태연을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죠. 그런데 지금 그 태연이 다시 나타난 거였어요. 이번에는 자신의 아내를 이용해서요. 준호는 사진첩을 덮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에서 김태연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놀랍게도 많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태연은 대학 졸업 후 여러 회사를 거쳐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더 깊이 조사해 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태연이 여러 번 사기 관련 소송에 연루됐다는 걸요.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패턴은 뚜렷했습니다. 항상 투자 사기였어요. 준호는 확신했습니다. 태연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걸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던 거죠.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나요? 준호의 질문에 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11월 둘째 주 금요일이었어요.
준호는 태연의 사무실에서 추가 투자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세요? 태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아, 그냥 낯이 익어서요. 착각인가 보네요. 준호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태연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왜 또 오셨나요? 계약은 이미 끝났는데. 태연이 궁금해했습니다. 사실 추가 투자를 받고 싶어서요. 태연 씨가 제안한 3개 분점 말고 5개로 늘리면 어떨까요? 준호가 새로운 제안을 꺼냈어요. 5개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태연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수익성이 정말 좋을 것 같아서요. 욕심이 났어요. 준호는 진심인 듯 말했어요. 하지만 태연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애초 계획은 3개 분점으로 준호를 파산시키는 거였거든요. 글쎄요. 갑자기 규모를 늘리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태연이 말렸어요. 위험하다니요? 투자 수익률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준호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경험이 부족하시니까. 태연이 핑계를 댔어요. 그럼 관리는 태연 씨가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파트너니까. 준호가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태연은 내심 당황했어요. 5개 분점이면 목표 매출 달성이 더 어려워지는 게 맞는데 왜 준호가 추가 투자를 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일단 검토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성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태연이 시간을 벌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말아주세요. 저도 다른 투자자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준호가 은근히 압박했어요. 다른 투자자요? 태연이 놀랐습니다. 네. 카페 프랜차이즈에 관심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준호가 여유롭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태연은 유진에게 급하게 연락했습니다. 준호가 이상해. 갑자기 추가 투자를 받겠다고 나서고 있어. 태연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추가 투자? 왜 갑자기? 유진도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5개 분점으로 늘리자고 하더라고. 그리고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 혹시 의심하는 건 아닐까? 태연이 불안해했어요. 설마. 그런 눈치 없는 사람인데. 유진이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 평소 같으면 신중하게 결정할 텐데. 태연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그냥 욕심이 생긴 거겠지. 돈 벌 생각에 들떠 있는 거야. 유진이 설명했어요. 그런데 다른 투자자도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 태연이 더 불안해했어요. 뭐라고? 진짜? 유진이 놀랐습니다. 응. 혹시 우리 계획이 들킨 건 아닐까? 태연이 의심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준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그들의 통화를 모두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설치한 녹음기를 통해서요. 며칠 후 태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준호 씨, 추가 투자 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연이 거절했어요. 왜요? 수익성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준호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요. 처음부터 너무 크게 버리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져요. 태연이 설명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다른 투자자와 진행해야겠어요. 준호가 아쉬워하는 척했습니다. 다른 투자자요? 정말 있는 거예요? 태연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네. 사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있어. 준호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조건인데요? 태연이 긴장했어요. 5억 투자의 목표 매출도 더 낮게 잡아줘요. 그리고 지분도 5대5로 하자고 하고요. 준호의 말에 태연이 당황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먼저 계약한 거잖아요. 태연이 항의했어요. 계약서를 보니까 추가 투자 거절 시 기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준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태연은 당황해서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태연이 해명하려 했지만 준호가 끊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변호사한테도 확인했거든요. 준호가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그날 밤 태연은 유진과 긴급 통화를 했습니다. 큰일 났어. 준호가 계약을 파기하려고 해. 태연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왜? 유진이 놀랐습니다. 다른 투자자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는 거야. 태연이 설명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우리 계획이 망가지는 거잖아. 유진이 당황했어요. 일단 막아야 해. 조건을 수정해서라도. 태연이 결심했어요. 다음 날 태연은 준호에게 급하게 연락했습니다. 준호 씨, 다시 생각해 봤는데요. 조건을 좀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연이 양보했어요. 어떻게 수정하시겠다는 거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투자금을 4억으로 늘리고 목표 매출도 조금 낮춰드릴게요. 태연이 제안했어요. 하지만 이미 다른 곳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준호가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태연이 애원했어요. 그럼 직접 만나서 상의해 볼까요?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좋습니다. 언제든지 만나죠. 태연이 간절하게 답했어요. 그날 오후 준호와 태연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준호는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조건을 다시 정리해 주시겠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투자금 4억, 지분 55대 45, 목표 매출 월 4천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태연이 양보안을 제시했어요. 기간은 어떻게 하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1년 반로 늘려드릴게요. 태연이 더 양보했어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다른 곳 조건이 더 좋거든요. 준호가 계속 압박했어요. 어떤 조건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맞춰드릴게요. 태연이 간절해했어요. 투자금 5억에 지분 5대 5 목표 매출 제한 없음이에요. 준호가 거짓 조건을 말했어요. 목표 매출 제한 없음이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태연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태연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조건을 더 낮추면 자신들에게 손해였고 안 낮추면 계약이 파기될 상황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도 목표 매출 조건을 없애겠습니다. 태연이 결국 항복했어요. 정말요? 그럼 계약을 수정하죠. 준호가 만족스러워했어요. 하지만 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게 준호의 계획이었다는 걸요. 태연을 더욱 깊은 함정으로 빠뜨리려는 거였죠. 수정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준호는 일부러 더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김태연 씨는 정말 투자 전문가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이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했어요. 태연이 자랑했어요. 어느 회사에서 일하셨는데요? 준호가 더 파고들었어요. 여러 곳에서 일했어요. 대기업도 있고 투자회사도 있고. 태연이 모호하게 답했어요. 혹시 대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준호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서울대 경영학과요. 태연이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라. 저랑 같은 학교네요. 준호가 놀라는 척했습니다. 정말요? 몇 학번이세요? 태연이 긴장했어요. 00학번이에요. 선배님은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98학번이에요. 2년 선배네요. 태연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럼 정말 아는 사이일 수도 있겠네요.
학과 선후배 모임 같은 데서 본 적 있을 거예요. 준호가 압박했어요. 그런가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태연이 땀을 흘렸어요. 그날의 만남에서 준호는 확신했습니다. 태연이 완전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 한다는 것도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태연과 유진을 완전히 함정에 빠뜨릴 때가 온 거였어요. 박준호 씨, 김태현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태연의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12월 첫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였어요.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카페를 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나 회사 가봐야겠어.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 유진이 서둘러 집을 나가며 말했어요. 조심히 다녀 해시태그 챕터 7 동시 고발과 체포. 박준호 씨, 김태현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태연의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12월 첫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였어요.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카페를 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나 회사 가봐야겠어.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 유진이 서둘러 집을 나가며 말했어요. 조심히 다녀와. 준호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모든 게 끝나는 날이라는 걸요. 오전 9시 30분 준호는 변호사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됩니다. 준호는 심호흡을 했어요. 4개월간의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죠. 같은 시각 태연의 사무실에서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태연은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죠. 오늘 계약 건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태연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박준호 씨 건은 수정 계약서 작성 중이고 다른 프로젝트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원이 보고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수사관 3명이 들어왔어요. 김태현 씨 맞으시죠? 수사관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태연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보여줬어요. 사기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준호 씨와의 투자 계약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돈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수사관이 설명했어요. 그건 정당한 투자 계약인데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연이 항변했어요. 수사는 경찰서에서 받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수사관이 수갑을 꺼냈어요. 사무실 안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웅성거렸어요. 잠깐만요.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태연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변호사는 경찰서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태연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태연이 연행되는 모습을 본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회사 대표가 갑자기 체포당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같은 시각 유진의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최유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님 계신가요? 경찰관이 접수 데스크에서 물었습니다. 네, 3층 회의실에 계실 거예요. 직원이 안내했어요. 유진은 그때 클라이언트와 미팅 중이었습니다. 새로운 광고 캠페인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번 캠페인의 핵심 메시지는 진정성입니다.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믿을 수 있어야 해요. 유진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최유진 씨 맞으시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지금 미팅 중인데 무슨 일이세요? 유진이 당황했어요.
사기 및 불륜 관련 혐의로 조사받으실 일이 있어서 동행을 요청합니다. 경찰관이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뭐라고요? 사기라니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 박준호 씨가 고발한 사건입니다. 자세한 건 서에서 설명받으시죠. 경찰관의 말에 유진이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클라이언트와 동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유진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회의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유진이 클라이언트에게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을 본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유진이 연행되면서 회사 내에서는 각종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불륜이니 사기니 하는 말들이 퍼져나갔어요. 오후 1시 준호는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체포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정식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변호사가 보고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준호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오후 3시쯤 준호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준호는 수사관과 마주 앉았습니다. 고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준비를 많이 하셨군요. 수사관이 준호가 제출한 자료들을 보며 말했어요. 4개월간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수사관이 감탄할 정도로 체계적이었어요. 음성 파일, 영상 자료, 계약서, 위조 증거까지. 이 정도면 확실한 유죄 입증이 가능하겠네요. 수사관이 확신했어요. 피고발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준호가 궁금해했습니다. 김태현은 계속 부인하고 있고 최유진은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둘 다 변호사 선임을 요청했어요. 수사관이 설명했어요. 조사가 끝난 후 준호는 잠시 태연과 마주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거였어요. 박준호? 설마 그때 그 애가? 태연이 준호를 알아보고는 충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태현 선배, 20년 만이네요. 준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설마 너가 고발한 거야? 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맞습니다. 20년 전 일을 청산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요. 준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일이라니? 그건 단순한 사업 실패였어. 태연이 변명했어요. 1,500만 원이 단순한 실패였나요? 부모님 적금까지 털어서 선배를 믿고 투자한 돈이었는데. 준호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그건 정말 미안했어. 하지만 지금 일과는 별개잖아. 태연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별개가 아니죠. 선배는 여전히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제 아내까지 이용해서 말이에요.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들통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광고업계 임원의 불륜과 사기 사건으로 화제가 되었어요. 카페 사장의 치밀한 복수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4개월간의 증거 수집 과정이 자세히 보도되었어요. 준호는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마침내 모든 게 끝났다는 실감이 났어요. 휴대폰에는 지인들로부터 격려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모두들 준호의 용기를 칭찬했어요. 며칠 후 준비심사에서 태연과 유진 모두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태연의 경우 과거 사기 전력까지 밝혀지면서 상습범으로 분류되었어요. 도주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구속 결정이 내려졌죠. 유진은 공범이지만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즉시 해고당했어요.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컸거든요. 준호는 그 소식을 듣고도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감정을 정리했거든요.
일주일 후 준호는 유진과 짧은 통화를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유진의 목소리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야. 더 이상 할 말은 없어. 준호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제발 선처를 호해줘.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유진이 애원했어요. 법정에서 판단받을 일이야.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준호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 후 정식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경위를 상세히 증언했어요. 피고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세웠는지, 어떻게 증거를 수집했는지 모든 걸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태연의 변호사는 20년 전 일을 들먹이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검사는 상습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반박했죠. 유진의 변호사는 태연에게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녹음된 통화 내용이 그것이 거짓말임을 증명했어요. 재판은 3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준호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카페를 운영했어요. 오히려 사건 이후 카페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준호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응원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였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저라면 그렇게 침착하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한 손님이 준호에게 말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준호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마침내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방청석에 앉아 최종 판결을 기다렸어요. 태연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상습 사기와 과거 전력이 고려된 결과였어요. 유진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었어요.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 준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만족감도 없었어요. 그냥 끝났다는 안도감만 있었죠. 변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정말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축하드려요. 승리라기보다는 정리라는 느낌이에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가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오랜만에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홀로 앉아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20년 전의 상처, 4개월간의 치밀한 준비, 그리고 오늘의 결과까지. 모든 게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가 된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준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4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호는 카페 테라스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사장님, 오늘도 손님이 많네요. 직원이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정말 바빠졌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재판 이후 준호의 카페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하지만 준호에게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이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고 당당해진 거였죠. 오후 3시쯤 한 여성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여성이 주문했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준호가 직접 커피를 내렸어요. 여성은 카페 한 구석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작가처럼 보였어요. 며칠 후 그 여성이 다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준호가 인사했습니다. 네, 여기가 글쓰기 좋더라고요.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여성이 밝게 웃었어요. 작가세요? 준호가 궁금해했습니다. 네, 소설을 쓰고 있어요. 이수진이라고 해요. 여성이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박준호입니다. 이 카페 사장이에요. 준호도 인사했어요.
그날부터 수지는 단골이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와서 글을 썼어요. 어떤 소설 쓰세요? 준호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요. 힘든 일을 겪고 그걸 극복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수진이 설명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오늘은 어떤 내용 썼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배신당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요. 수진이 답했어요. 배신이라. 준호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좀 있죠. 하지만 이제는 다 정리된 일이에요. 준호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수진이 진심으로 궁금해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복수보다는 내 자신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준호의 말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름이 되자 둘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카페가 문을 닫은 후 함께 산책을 하기도 했어요. 사장님은 정말 특별한 사람 같아요. 수진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왜요? 준호가 궁금해했어요. 힘든 일을 겪었을 텐데도 전혀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수진의 말에 준호가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준호는 수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20년 전의 일부터 최근의 재판까지 모든 걸요.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차분하게 모든 걸 준비하다니. 수진이 감탄했어요.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일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준호가 되돌아봤습니다. 겨울이 다가올 무렵 준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페를 확장하기로 한 거였어요. 진짜 투자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조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진행하죠. 준호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이번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모든 조건을 꼼꼼히 검토했고 함정도 없었거든요. 12월이 되었습니다. 유진이 이혼하자고 했던 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거였어요. 준호는 그날을 기념해서 특별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진 씨, 할 말이 있어요. 준호가 카페에서 말했습니다. 저와 사귀어 주실래요? 준호가 진심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사장님을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수진이 밝게 웃으며 답했어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준호의 카페는 두 번째 분점까지 열었어요. 수진의 소설도 출간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준호와 수진은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행복해요. 수진이 준호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준호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준호야, 나야. 유진이야. 전화 너머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1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지금 정말 힘들어. 도와줄 수 없을까? 유진의 목소리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야. 더 이상 할 말은 없어. 준호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만나자. 유진이 애원했어요. 필요 없어. 각자 살아가자. 준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과거의 사람이에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준호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수진에게 청혼했습니다. 수진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준호가 반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답했어요. 1년 후 둘은 결혼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이 넘쳐났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준호는 혼자 잠깐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고마워, 유진아. 그리고 태연 선배도. 덕분에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 수진이 밖으로 나와서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뭘 생각하고 있어요? 수진이 물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준호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